나의 경우는 돈이다. 꾸준히 연주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온라인에서 텍스트 위주로 콘텐츠 발행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온라인 수익화까지 이뤄보는 전 여정에 관심 많은 구독자분들과 온라인에서 만나서 웨비나를 가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주셨고 2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들 다 정리해서 제 채널들에 모두 올려놨습니다. 초반 30분 정도는 제 발표였어요. 제가 2년 넘게 온라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게 가장 온라인 수익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과 고민 다 모아 놓은 온라인 지식 창업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가이드 총 16 페이지 전자책인데 이것도 채널에 모두 올려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은 모두 고정 댓글란에 주소 정리해 뒀습니다. 예, 오늘 오디오에서는 "내 경험이 판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던 거 그리고 좀 더 생각이 정리가 돼서 녹음을 해 봤어요. 결국에 나의 경험이 차별점 찾기 즉 '판매의 소구점이 무엇인가.'라는 의미 있는 질문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스킬과 경험은 흔한데 거기서 어떻게 차별점 즉 셀링 포인트를 찾아내느냐라는 건데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1 번 소구점은 혼자 고민해서 찾는 것보다 일단 올려보면 피드백이 들어온다. 2 번 그러면 없던 차별점도 피드백으로 만들어짐. 빠르게 봐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차별화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애니메이션을 번역해서 쇼츠로 제작하는 분의 영상을 봤어요. 이게 밥 먹으면서 봤는데 중국어 할 줄 아시고 중국 애니 번역해서 쇼츠 만드셔서 월 500 버는 분이라고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이분께서는 댓글 달리는 거 피드백 참고하면서 자기만의 차별점을 분명히 만들어 오셨을 거예요. 놓고 보면 단순한데 꾸준하게 올리고 봐주시는 분들의 코멘트를 반영을 하시는 거겠죠? 이 구조인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제가 다른 채널에서 역사 관련 쇼츠를 올렸는데 이런 피드백이 온 거예요. 그분이 외국 유저였었는데 그 특정 인물 그렇게 부르는 건 한국 밖에서 되게 어색하게 들려. 아 그때 딱 '아차.' 싶었고 바로 텍스트를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어요. 저는 그게 상상도 못한 문화적 뉘앙스 차이였거든요. 예상조차 못했어요. 근데 그 피드백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제 로컬라이즈드 작업 경험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게는 없던 차별점이 피드백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그 외국 유저분한테 그 지적을 안 들어봤으면 영원히 저는 몰랐을 수도 있는 지식이 쌓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도 많고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많죠. 이렇게 같은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만의 차별점을 찾을 것인가. 다시 쇼츠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 외국 유저분은 제가 어떤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한테 제 자격증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 봐 주시는 분들은 제 백그라운드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자기가 관심 있는 특정 역사 관련한 콘텐츠를 보러 왔다가 뭔가 어색한 번역이 됐어. 그래서 자기가 시간 내서 키보드로 이렇게 코멘트를 써준 거예요.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엔 그냥 무시를 하거나 어떤 경우엔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피드백을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수렴을 해서 재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같은 모두가 비슷한 스킬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콘텐츠 발행에 있어서 특히 온라인에서 콘텐츠 발행에 있어서 봐 주시는 분들과 활발하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이 자체도 차별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디언스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을 해서 더 나은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온라인에서 시간을 쓰면서 활동하면서 지금
문과 졸업생이 잘 먹고 사는 지금 이 채널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로 뭘 하든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정말 단순한 구조이기도 해요. 아까 언급했지만 모두가 비스무리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은 한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엔 그 경험을 확장시켜 주는 건 봐주는 분들의 코멘트, 피드백 주시는 거. 그걸로 어제는 몰랐던 지식도 쌓이고 또 독자분들 질문을 커버하다 보면은 콘텐츠도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별화하는 방법에 대해 쪼끔 더 기능적인 부분 두 번째로 들어가 보면 니치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리서치를 해 보고 있는데 가령 피트니스 전문가, 헬스 트레이너들은 많잖아요. 콘텐츠 올릴 때 헬스라는 큰 틀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운동 혹은 한 가지 부위, 집중, 단련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떠올리면 저처럼 운동에 취미가 없는 사람도 국내에서 엉덩이 근육 만드는 운동하면 딱 힙 으뜸이라는 그 인플루언서 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제 구독자님 중에 웹소설을 상당히 많이 읽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웨비나 때. 그러면 이미 독자님한테 되게 큰 인풋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독자님은 이제 웹소설에 대해서 큐레이션이 가능하고 이 말을 다른 독자들에게 리뷰랑 추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인풋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특정 영역에 대한 인풋인데 제가 그러니까 제 말은 웹소설 읽는 걸 정말 좋아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독자님이라면 웹소설 중에서도 한 장르로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아직 도쿄를 가 보진 않았지만 여행 유튜버들이 도쿄를 많이 가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일본에는 세밀한 취향에 대한 그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카페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기억이 나는 게 리액션 없이 눈만 마주치고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그 카페가 휴식할 수 있는 힐링 카페라고 컨셉을 광범위하게 잡았다면 손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왜냐면 힐링 카페는 많잖아요. 그렇게 컨셉을 잡은 이 말은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선택권이 많다는 뜻이 되고 그런데 리액션 없이 눈만 마주치고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협소한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카페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리액션 없이 눈만 마주치고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원하는 10 명의 고객은 그 카페를 가겠죠. 몇 개 없는 차별화된 카페니까. 그러면 구독자님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내 경험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인가?" 이건데 함께 토론해 보기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제 생각은 1 번은 "대단한 경험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모를 만한 거면 된다라는 점. 두 번째는 나한테는 익숙한 것, 그런데 남들이 모르는 거 찾아보기. 나한테는 익숙한 게 인제 포인트죠. 그리고 세 번째, 내 경험의 차별점 즉 소구점은 직접 써 보고 만들어 봐야 찾아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포스트타입에 처음 올렸던 글들 대부분이 300 원, 400 원 이 완전 사탕값이었거든요. 무료로 올린 것도 많았어요. 왜냐면 저도 제 경험이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건지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링크드인에서 현직자에게 콜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나한테는 너무 익숙한데 이 익숙한 경험을 감히 100 원이라도 받는 게 말이 되나. 그러나 심지어 구독자분들은 '콜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예의에 어긋난 게 아닌가? 링크드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도 되나?' 이게 독자님들의 마음속 문제 즉 걱정이었고 그 문제는 나에겐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성 글을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나에게 익숙한 경험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포스트에 자세히 기재해 놓은 기능적인 부분인데 주소는 아래 댓글란에 다 모아 뒀어요. 처음에 주제를 정하고 콘텐츠 발행하는 초반에 쏟아붓는 20%의 그 농도가 짙은 에너지를 오디언스가 봐주는 분들이 내 콘텐츠에 신뢰를 느끼게끔 하는 그 빌딩에 쓰시고 에너지 레벨이 한층 내려간 80%의 에너지는 이러한 정보성 글을 올리는 데 쓰시면 되세요. 채널 초반에 이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던 메시지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랑스러운 메시지도 감동을 받았지만 이 내겐 익숙한 경험이 '남에게는 충분히 길라잡이가 될 수 있구나.' 이 피드백을 받아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오디오에서는 좀 여담인데 초반에는 수익화보다는 정말 구독자분들께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래서 다시 해 볼게요. 어쨌든 여기서 내 경험이 뭐 화성에 다녀온 거라든가 엄청 뭐 명문대를 졸업했다든가 이런 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단순하게 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고객이 있다. 두 번째, 그 고객은 나의 경험을 당장 필요로 한다. 세 번째, 나는 그 경험을 이미 해 봤다. 네 번째, 다정하게 진정성 있게 알려줄 수 있다. 다섯 번째, 나의 경험은 불특정 다수에겐 별 볼 일 없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이건 상관없다. 그건 상관없다. 마지막, 나의 고객만 내 경험을 필요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워홀을 다녀온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20 대라면 가기 전에 벌레가 많아서 기절하는 건 아닌지, 숙소가 안전한 여성 전용인지, 어디 가야 저녁 식비에 50불 쓸 걸 30불로 아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워홀을 다녀온 건 불특정 다수에겐 별 볼 일 없는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홀을 가려고 하는 다른 분들한테는 내가 다녀왔다라는 그 경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문과 졸업생의 잘 먹고 사는 채널만 놓고 봤을 때 어떤지 보면 스킬 없는 문과생들이 현실적으로 외국계를 노려볼 수 있는 방법. 서비스, 세일즈는 범위가 매우 큰 펑션이고 그 안에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경험을 정리를 통해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 본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독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독자님이 캐나다로 워홀을 다녀왔으면 그건 독자님이 잘 아는 경험이고 저는 모르죠. 그리고 그 경험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다 가치가 있지 않아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독자님이 출판 업계에서 근무를 했다면 그건 독자님이 잘 아는 경험이고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채널 초반에 받았던 피드백들이 다음과 같았어요. 문과 졸업생으로 마케팅 아니면 할 수 있는 직무가 또 뭐가 있나 아무것도 몰랐다. 영어 화려하게 안 해도 해외 취업이 가능하구나. 외국계도 노려볼 수 있구나. 그리고 서비스직은 그냥 힘들고 굳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안에 이런 다양한 직무, 기회들이 있는지 몰랐다. 정리하면 내가 나한테 너무 익숙한 것들,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로 잡 서칭하는 방법, 사실 개꿀인 직무나 환경, 칼퇴하고 연차, 눈치 안 봐도 해외, 외국계 그러니까 칼퇴하고 연차 쓰는 거 눈치 안 봐도 괜찮은 그런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환경이 나에겐 익숙한데 이게 남들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대단한 경험이 아니어도 되고 남들이 모를 만한 거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던 거, 특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 그걸 해결해 주는 간단한 트러블 슈팅이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경험의 차별점, 소구점이 뭔지 모르겠다면 일단 무료로 적어도 2 개월에서 3 개월 정도 풀어 보시길 바랄게요. 구독자들 질문이 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다음 챕터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고민해 봤자 피드백 없이는 다음으로 못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즉 콘텐츠 확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장은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막 랜선 막 모닥불 앞에서 멍 때리기 같은 그런 에버그린 콘텐츠가 아닌 이상 개인 크리에이터에게 있어서
그 구독자 피드백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일전에 땅콩 그 회항으로 유명한 대한항공 회항 사태 때 이제 그 일을 겪은 사무장님께 사람들이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서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강연 다니며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 강연이 코어가 아니라 그 강연에서 들어오는 질문과 토론으로 인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겠죠? 근데 어떤 콘텐츠 비즈니스 뭐 한 달 50만 원을 벌더라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까지 들어 주셨다면 자연스럽게 도대체 어떤 고객이 나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함께 심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트래픽 얘기라든가 CRM 얘기라든가 제가 상반기에 이 비슷한 주제로 웨비나를 3 번을 했어요. 서브스택 뉴스레터 통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9 시에 레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는 토요일엔 레터를 읽고 일요일에는 노트북을 갖고 카페 가서 써 보시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만드시더라도 일단 쓰셔야 할 거예요. 기획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거. 그리고 저희 가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가을 초입에. 그때는 웨비나에 참여하셨던 모든 구독자님들 다 트랙 위로 올라가셔 가지고 조금 더 기능적인 이야기로 우리 그 토론하는 웨비나의 폭을 넓혀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는 스터디라고 생각을 합니다.